두부, 이것과 함께 드시면 몸속에 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70이 넘으셨다면 오늘부터 당장 두부 드시는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아주 간곡한 부탁이자 경고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매일 챙겨 먹는 보약 같은 두부가 어떤 분들에게는 응급실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이 단백질 보충을 위해 두부를 찾으시지만 잘못된 상식으로 드시다가는 콩팥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병원 응급실을 급하게 찾아오신 72살 최어르신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이분은 평소에 산행도 즐기시고 식단 관리도 아주 철저하게 하셔서 친구분들 사이에서 건강 박사로 통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끔찍한 통증 때문에 거실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시다가 결국 구급차에 실려오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평소에 그렇게 열심히 몸 관리를 하셨는데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최 어르신은 처음에 통증이 왔을 때 단순히 옛날 허리 디스크가 다시 도진 줄 아셨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콩팥이 보내는 통증과 일반적인 허리 통증은 구별하는 방법이 아주 명확합니다. 보통 근육통이나 허리 문제는 자세를 바꾸거나 가만히 누워 있으면 통증이 조금은 줄어드는 느낌이 들지요. 하지만 콩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릅니다.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요. 특히 등 뒤쪽 갈비뼈 아래 공간을 주먹으로 톡톡 쳐봤을 때 몸이 번쩍 들릴 정도로 자지러지게 아프다면 그건 콩팥이 보내는 아주 위급한 구조 신호입니다. 최 어르신도 바로 이 증상 때문에 검사를 받으셨고 결국 신장결석이라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두부는 분명히 훌륭한 음식입니다. 실제로 국내의 한 대학 연구팀에서 14만 명을 대상으로 10년 넘게 조사를 해봤더니 두부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위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37%나 낮았다고 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우리 몸의 방어막 역할을 톡톡히 해준다는 증거지요. 하지만 문제는 음식 궁합입니다. 아무리 영양가 높은 두부라도 짝꿍을 잘못 만나면 우리 몸의 정수리 역할을 하는 콩팥을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주범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지요. 60이 넘어가면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도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서 더 무섭습니다. 최어르신도 본인은 정말 건강하게 잘 챙겨 드셨다고 자부하셨지만 알고 보니 매일 아침 드시던 그 습관 하나가 콩팥 속에 단단한 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잠시 아프고 많은 문제가 아닙니다. 콩팥 기능이 한번 떨어지면 우리 몸은 독소로 가득 차게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콩팥을 망치는 나쁜 음식 궁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100세까지 튼튼한 콩팥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식단 관리 비결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의 진심이 담긴 이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건강 식재료들이 어떻게 콩팥을 공격하는지 그 실체를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어르신을 응급실로 보낸 범인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챙겨 드셨던 그 음식들이 콩팥에는 어떻게 독이 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두부를 드실 때 시금치를 같은 식탁에 올리는 일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당장 멈추셔야 해요.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수산이 두부 속에 풍부한 칼슘과 만나는 순간 우리 몸속에서는 수산칼슘이라는 아주 딱딱한 돌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돌덩어리는 물에 잘 녹지 않아서 소변으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콩팥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최 어르신의 옆구리를 쥐어짜게 만든
신장결석의 정체입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신장결석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바로 이수산 칼슘 결석 때문이고요. 특히 대사 능력이 떨어지는 60대 이후에는 이 돌이 몸 안에 박힐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만약 시금치를 꼭 드셔야 한다면 펄펄 끓는 물에 최소 5분 이상 충분히 데쳐서 독한 성분을 절반 이상 빼내고 드셔야 합니다. 물론 데친 물은 반드시 버리셔야 하고요. 하지만 아무리 데쳤어도 나쁜 성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가급적 두부와는 6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주의할 음식은 바로 비트입니다. 혈관 청소부라고 해서 요즘 많은 분이 생으로 갈아 드시기도 하지만 두부와 함께 드시는 것은 콩팥에 큰 부담을 주는 행동입니다. 비트는 시금치보다 결석을 만드는 성분이 더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붉은 뿌리 부분에 이런 성분이 집중되어 있어서 건강하라고 챙겨 먹은 비트 생즙이 오히려 돌이 생길 위험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매일 비트 생즙을 마시다 콩팥이 갑자기 멈추는 급성 신부전 진단을 받은 사례도 있을 만큼 위험합니다. 비트를 드시고 싶다면 두부와는 절대 같은 날에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살짝 쪄서 드시기를 권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조합은 두부와 고구마를 한 끼 식사로 때우는 습관입니다. 저녁에 가볍게 드신다고 삶은 고구마에 두부 몇 조각 곁들이는 분들 참 많으신데 이것은 우리 몸에 칼륨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어르신들이 칼륨이 많은 두부와 고구마를 동시에 그것도 많이 드시면 피 속의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치솟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올 수 있고 심한 경우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콩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이 2가지는 반드시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드시는 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리법에서도 꼭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두부찌개에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넣어 함께 끓이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햄에 들어있는 인산염은 두부의 좋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콩팥의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를 돌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한번 굳어버린 콩팥 필터는 다시 예전처럼 부드러워지지 않으니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름에 튀긴 유부나 두부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부는 스펀지 같아서 나쁜 기름을 쫙 발아들이거든요. 그 산패된 기름 찌꺼기가 콩팥의 미세한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너무 싼 두부보다는 콩이 좋은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고르셔야 우리 어르신들의 약해진 콩팥 세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음식 정보는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중한 분들도 꼭 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나만 알지 마시고 친구분들에게도 말로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콩팥을 지키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콩팥을 망가뜨리는 나쁜 작공들을 알아봤으니 이제는 반대로 꽉 막힌 콩팥 필터를 시원하게 뚫어주고 죽어가는 기능을 다시 살려내는 최고의 음식궁합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렵다고들 하지만 올바른 음식으로 잘 달래주면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 어르신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식단으로 바꾸신 뒤에 콩팥 수치가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셨지요. 콩팥을 살리는 첫 번째 황금 짝꿍은 바로 미역과 김 같은 해조류입니다. 두부를 드실 때 미역국을 곁들이거나 김에 싸서 드시는 습관을 꼭 들이십시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부에는 혈관 속 기름기를 씻어내는 좋은 성분이 들어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 요오드를 몸 밖으로 내보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이나 김을 함께 드시면 두부가 뺏어간 영양소를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조류의 끈적끈적한 성분은 피 속에 있는 중금속이나 노폐물을 자석처럼 딱 붙여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이 혼자 끙끙대며 해야 할 해도
청소를 미역과 김이 대신해주는 셈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콩팥의 거름망 기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렇게 해조류를 함께 드시면 콩팥이 일을 덜해서 훨씬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단짝은 부추입니다. 두부 부침이나 조림을 하실 때 부추를 아끼지 말고 듬뿍 넣어 드세요. 한의학적으로 두부는 차가운 성질이라 몸이 찬 분들이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날 수 있는데 부추는 반대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 둘이 만나면 찰떡궁합이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부추의 매운 향을 내는 성분은 두부의 단백질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돕는 도우미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성분은 혈관을 넓혀주고 피가 잘 돌게 도와줍니다. 콩팥은 수많은 실핏줄 뭉치로 이루어진 장기라서 피가 잘 도는 게 건강의 핵심이거든요. 부추가 콩팥 구석구석까지 깨끗한 피를 돌게 해주니 콩팥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고마운 보약이 없습니다. 세 번째 최고의 짝꿍은 콩나물입니다. 두부찌개를 끓이실 때 꼭 콩나물 한 줌을 넣어보세요. 두부에는 단백질은 많지만 비타민C가 거의 없는데 이 부족한 부분을 콩나물이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특히 콩나물 뿌리에 많은 영양소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이 단백질을 소화시키고 나면 요독이라는 독한 찌꺼기가 남는데 콩팥이 약해지면 이 독소가 피 속에 쌓여서 온몸이 가렵고 피곤해집니다. 콩나물 뿌리에 든 성분은 이 독소를 해독해서 소변으로 시원하게 나가게 도와줍니다. 콩팥이 해야 할 가장 힘든 일을 콩나물이 거들어주는 격이니 콩팥이 늙는 것을 막는 데 최고지요.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왜 하필 고기보다 두부가 콩팥에 더 좋을까요? 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소화될 때 독한 산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콩팥이 이걸 처리하느라 무리가 가고 필터 압력이 높아지지요. 하지만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콩팥 필터에 가해지는 압력을 약 35% 정도나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 약해진 콩팥을 아끼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결국 고기 대신 두부를 올바르게 드시는 것입니다. 제 어르신은 퇴원 후에 제가 일러드린 대로 아침에는 두부 미역국을 드시고 점심에는 부추를 듬뿍 넣은 두부전을 즐겨 드셨습니다. 그렇게 석 달을 실천하시고 다시 검사를 받으셨을 때 콩팥 수치가 눈에 띄게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하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식탁 위에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의 희망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이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깊이 있는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실제로 건강해지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2살 최어르신이 퇴원 후 매일 지키고 계신 하루 일과표를 그대로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도 내일부터 당장 따라해보세요. 가장 먼저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두부 된장국에 불린 미역을 한 줌 듬뿍 넣어 드십시오. 된장 한 숟가락에 두부 4분의 1모, 그리고 미역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반찬으로 소금기 없는 구운 김을 두세 장 곁들이면 더할 나위가 없지요. 두부의 단백질을 챙기면서 미역과 김이 콩팥 해독을 돕는 그야말로 황금 같은 아침 보약 밥상입니다. 점심은 두 가지 중 입맛에 맞는 걸 골라보세요. 첫 번째는 두부 부추전입니다. 두부 반 모를 숟가락으로 으깨서 잘게 썬 부추 한 줌과 섞어 노릇하게 지져 드시면 됩니다. 이때 밀가루는 재료가 서로 엉겨붙을 정도로만 아주 조금만 넣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콩나물 두부찌개입니다. 맑은 국물에 두부와 콩나물을 넉넉히 넣고 끓이시되 콩나물 뿌리는 절대로 떼지 마십시오. 콩나물 뿌리야말로 해독 성분이 꽉 차 있는 보물창고이기 때문입니다. 저녁은 소화가 잘 되도록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채소를 듬뿍 넣은 순두부찌개를 추천해드립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시금치는 절대 넣지 마시고 대신 배추나 양배추를 넣어보세요. 대추는 콩팥에 부담을 주는 칼륨도 적고 결석을 만드는 성분도 거의 없어서 콩팥이 쉬어야 하는 밤 시간대에 가장 편안한 채소입니다.
이렇게 세 끼만 잘 챙겨도 콩팥 건강이 몰라보게 달라집니다. 쇠 어르신도 처음에는 식단을 바꾸는 게 귀찮지 않을까 걱정하셨지만 막상 해보니 원래 드시던 재료에서 순서만 살짝 바꾸는 거라 아주 쉽다고 하시더군요. 자, 그런데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저에게 자주 물어보시는 궁금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콩팥이 이미 안 좋은데 단백질을 아예 끊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 대답은 절대 아닙니다입니다. 오히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더 큰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입니다. 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콩팥을 힘들게 하지만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콩팥 필터에 가해지는 압력을 35%나 줄여줍니다. 그러니 콩팥이 약하신 분들일수록 고기는 줄이시고 오늘 말씀드린 좋은 궁합으로 두부를 하루 반 모 정도는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변에 거품이 나면 무조건 콩팥병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변을 보신 뒤에 바로 물을 내리지 마시고 2, 3분 정도만 기다려보세요. 만약 비눗물 같은 거품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콩팥 필터가 망가져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는 단백뇨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때는 미루지 말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특히 60이 넘으신 분들은 일반적인 검사 말고 시스타틴C라는 정밀 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근육량에 상관없이 콩팥 기능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통풍이 있는 분들이 두부를 먹어도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물두부나 찌개용 두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분을 쫙 뺀 포두부나 단백질만 인위적으로 높인 고단백 두부는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당부드립니다. 바로 물 마시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몸 안에 물이 부족하면 콩팥에 쌓인 찌꺼기가 쉽게 내려가지 못하니까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벌컥벌컥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나누어 드십시오. 특히 자고 일어난 직후와 식사하기 30분 전에 마시는 물 한 잔은 잠든 콩팥을 깨우는 가장 값비싼 보약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마음속으로 혹은 곁에 계신 분들에게 나도 이제 실천하겠다고 소리내어 약속해보세요. 혼자 하는 다짐보다 함께 나누는 약속이 여러분의 건강을 더 오래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소중한 콩팥 건강을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가슴에 꼭 새기셔야 할 핵심 내용 3가지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두부는 우리 몸에 독소를 걸러주는 콩팥 필터를 보호하는 최고의 식물성 단백질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 시금치와 비트, 고구마는 두부와 상극이니 멀리하시고 대신 미역과 부추, 콩나물을 짝꿍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셋째, 제가 알려드린 아침 미역국, 점심 부추전, 그리고 저녁 순두부찌개로 이어지는 식단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응급실의 최 어르신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난주에 정기검진을 위해 다시 병원을 찾으신 어르신을 뵙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처음 응급실에 실려오셨을 때 그 수척하고 고통스러웠던 안색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 발그레하게 생기다 돌고 혈색이 아주 좋아지셨더군요.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시는 걸음걸이조차 예전보다 훨씬 힘차고 가벼워 보이셔서 의사인 제 마음이 참 뿌듯했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요즘 컨디션은 좀 어떠시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이 일러주신 대로 매일 아침 미역을 듬뿍 넣은 두부국을 챙겨 먹고 시금치 대신 부추와 콩나물을 즐겨 드셨더니 몸이 몰라보게 가볍고 속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석 달 만에 진행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에서도 콩팥의 여과 수치가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셨습니다. 무엇보다 다시는 그 끔찍한 결석 통증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하다고 활짝 웃으시더군요.
최 어르신이 진료실을 나가시며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참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무턱대고 이것저것 섞어 먹는 게 정답이 아니라 제대로 된 궁합을 알고 먹는 것이 진짜 보약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확실히 깨달았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콩팥은 한번 기능을 잃으면 다시 되돌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장기입니다. 투석이나 이식 같은 힘든 과정을 겪지 않으려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건강할 때 지켜내는 것이 유일하고도 확실한 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 소중한 이야기들을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알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지식도 내 삶에 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주방으로 가셔서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만약 시금치가 있다면 두부 드시는 날에는 잠시 양보하시고 시장에 가실 때는 미역과 부추 한 단을 꼭 장바구니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하나씩 모여 여러분의 10년 후, 그리고 20년 후의 건강한 노후를 결정짓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모습이야말로 자녀분들이 가장 바라는 행복일 것입니다. 최 어르신처럼 다시 활기를 찾고 당당하게 노후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올바른 두부식 습관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평생을 지탱해줄 건강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든든한 주치의로서 저도 늘 이 자리에서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들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큰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희망의 메시지를 말로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귀한 비결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